여러분 안녕하세요. KT입니다. GTF 문법의 가장 큰 장점은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출제 패턴만 잘 외워서 자주 나오는 힌트들만 암기, 그리고 찾아내면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문법 파트는 사실 영어 실력이 아니라 기출을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냐 하는 성의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가끔 빈출 패턴이 아닌 변화구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해당 문제를 어렵다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문제들만을 모아서 우리 고난이도 문제를 뿌시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전부 제가 샅샅이 뒤져서 이런 것도 나왔으니 대비하고 가세요의 목적이고요. 나는 그래서 32점 목표다. 어려운 문제 틀려도 된다. 문법 만점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패스하셔도 되고요. 아닙니다. 저는 50점 이상 65점 목표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의 패턴을 짚어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풀이법 생략할 거고요. 평범한 난이도 문제들 다 잘 푸는데 어려운 문제까지 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트 필기하고 정리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딱 한 장으로 예쁘게 정리해서 마지막에 스크린샷 찍을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진짜 딱 한 장 이 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스크린샷 찍으실 수 있는 시간도 넣어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찍어서 저장해두고 자주 꺼내보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푸셔볼 고난이도 문제는 바로 시제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머릿속에 떠올리실 해석이 필요해 유형입니다. 사실 가장 짜증나는 유형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GTF 문법에서 해석이 필요한 문제는 연결사, 조동사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시제에서도 가끔 해석이 필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가끔은 아니고 1년에 한 4-5번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꼭 이렇게 해석이 필요한 문제들도 진짜 해석 말고는 풀 방법이 없다 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적용해 보실 수 있는 게 시제 숫자 맞추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힌트가 없어서 해석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보통 한 문제일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5문제는 내가 힌트 표현을 가지고 명확하게 정답을 풀었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한 개, 예를 들어서 현재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진행, 과거 진행, 과거 완료 진행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모르겠는 이 문제는 미래 완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굳이 해석까지 안 해보셔도 숫자 맞추기로 충분히 정답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근데 또 그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정말 아주 가끔 한 1년에 한 번, 1년 반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경우인데 이렇게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한 문제가 아니라 2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이 숫자 맞추기 최대한 이용해서 이미 확실한 정답 4가지에 있는 현재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진행, 미래 완료 진행이라고 한다면 이 고민되는 2개의 문제 중에서 이미 나왔던 현재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진행, 미래 완료 진행의 선택지에 있는 것들이 있으면 빼줘야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2번째, 선택지 오답 제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미 정답으로 나온 거 혹은 누가 봐도 이 문제에서 얘는 답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소거를 제대로 해주시는 게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2가지만 제대로 이용해도 대부분 제대로 잘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진짜 그때는 이 출제자 자체가 그 시험을 내신 출제자분이 너 해석해봐 라고 하는 문제라서 일단 그 패턴들도 한번 우리 해봐야겠죠. 완벽하게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최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시제 힌트가 없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 경우 크게 2가지로 또 패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 시제와 일치가 되는 경우고요. 다시 말해서 앞문장 시제를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해당 문장에 있는 시제 힌트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주변 시제와 일치가 되지 않는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진짜 해석이 어쩔 수 없이 좀 필요하고 완벽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 되시는 분들 어쨌든 우리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 가지고 한번 예상이라도 해보자 라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패턴들이 출제됐는지 한번 기출 샅샅이 훑어볼게요. 자, 빈칸이 있었고요. 그리고 but ended up 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ended up 이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상태로 마무리되었다, 끝났다 라고 하는 뜻인데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consider 이었어요. 고민하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럼 고민을 했고 그리고 마무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고민의 결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가 결과가 이미 과거 시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고민을 한 거면 당연히 얘도 과거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 진행이 정답이 됐었던 문제가 한 번 있었고요. 또 다른 기출 한번 보면 자, 세계 기록을 깼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세계 기록 깼어 라고 하면서 broke 라고 하는 과거 시제 단어 나왔고요. 그리고 제일 빨랐을 때 어떤 세계 기록이냐면 얘가 스카이다이빙? 그런 걸 하는 거였거든요. 스카이다이브라는 단어는 알고 계셨을 거고 나온 빈칸의 단어는 떨어지다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빨랐을 때가 언제를 얘기해요? 이 세계 기록을 깼던 때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게 과거 시제였기 때문에 그 스카이다이빙을 하던 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라는 것도 과거 시제가 정답이 됐습니다. was falling이 정답이었고 이런 애들이 이제 주변 시제와 일치되는 나 이거 모르겠는데 그러면 앞부분에 있는 문장 혹은 해당 문장에 있는 그 시제랑 일치시켜주면 되는 패턴이었어요. 자, 그럼 불일치되는 건 어떤 애들이 있냐? 자, 이 문제는 앞문장에 비행기 타기 위해 짐 싸는 중이야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럼 짐 싸는 중 현재 시제로 나왔어요. 그리고 읽을 거다라는 read라는 동사가 빈칸에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read로 선택지가 만들어진 거죠. 뭐 was reading이냐, will be reading이냐, 또 뭐 등등등. 자, 그럼 비행기 타기 위해 짐을 싸는데 비행기 안에서 책을 읽어 라고 나왔기 때문에 짐 싸는 게 현재 시제였고 그렇다면 읽는 건 미래가 되겠죠. 그래서 미래가 정답이 됐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또 어떤 패턴이 나왔냐면요. 자, 캐스팅이 발표됐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었고요. 근데 이 발표가 어젠가? 뭐 그젠가? 하여튼 얼마 지나지 않은 최근의 과거에 캐스팅이 발표됐어요. announced 과거 시제가 쓰였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에 있는 빈칸에는 perform이라고 하는 공연하다라는 동사가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캐스팅 발표에 대해서 지금 어제, 저번 주라고 합시다. 캐스팅이 발표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공연을 하게 될 건 미래가 되겠죠. 보통 공연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캐스팅이 발표되진 않잖아요. 캐스팅 발표하고 뭐 예매 날짜 나오고 그리고 나서 뭐 몇 달 뒤에 공연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perform 미래 시제가 정답이 됐고요. 그리고 또 낭만적인 스토리도 있습니다. 얘네는 13년 전에 처음 만나서 첫사랑이야. 만난 순간부터 사랑해왔어.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있는 빈칸에는 데이트가 동사였어요. 즉, 첫사랑인데 지금까지 쭉 데이트를 해오고 있어.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이 정답이 됐었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자, 잠시 좀 위로 올려보고 앞문장 내용은 내일 저녁 공연에 초대를 받았다. 근데 초대는 과거에 받았고 공연은 미래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문장에 동사가 뭔지가 중요하겠죠. 동사가 drive였습니다. 그 공연장으로 가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공연이 내일 있을 거니까 앞문장의 힌트가 미래도 있고 과거도 있었지만 동사가 drive라는 것에 우리는 공연이 미래니까 drive도 미래겠구나 라고 해석이 좀 필요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겁먹으실 수 있는 시제에서 해석이 필요한 문제도 가끔 나온대 라는 이 해석이 필요해 문제 유형은 사실상 진짜 해석으로만 풀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에겐 숫자 맞추기라는 방법이 있고 보통의 경우는 90% 이상 5문제가 시제 힌트, 1문제가 시제 해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미 나온 5개 숫자 맞추기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 남은 1문제 충분히 정답 유추 가능하고요. 혹시라도 해석이 필요한 게 2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할 때는 오답 제거 방법
내가 봤을 때 이미 얘는 정답이 확실한 게 나왔기 때문에 이 헷갈리는 두 문제의 정답은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오답 속어 제대로 해주시면 또 엄청난 힌트가 되니까요. 우리 CJ에서는 ing로 끝나지 않는 애도 속어하고 또 힌트상 아닌 애도 속어하고 이미 정답 나온 애 속어하고 하는 이 오답 속어 방법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만약에 이걸로 했는데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포기하지 말고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패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주변 시제와 일치가 되는 경우, 불일치가 되는 경우, 내가 아는 단어들, 뜻을 알고 있는 단어들 전부 다 동원해서 이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는, 이 동사는 어떤 시제가 어울릴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정답을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문제들 한번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당연히 문제집에 제가 넣어뒀고요. 일주일 만에 끝내는 지텔프 문법에는 practice test에 들어가 있고, 사실상 얘네는 숫자 맞추기 연습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제가 10회 만에 끝내는 지텔프 문법 모의고사에 훨씬 더 많이 넣어뒀어요. 테스트 4회, 5회, 6회, 7회, 9회, 10회, 무려 10회 중에 6회나, 6회나 제가 넣어뒀기 때문에, 최대한 숫자 맞추기 통해서 아닌 애들, 오답제가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남은 것들 중에 해석 최대한 해서 정답 골라보시는 연습 충분히 하고 시험장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빠른 지텔프 졸업을 응원합니다.